11월 2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UN 그리고 영국 정부에 제출된 문서에서 리플은 다음과 같이 씁니다. NFT가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거래를 디지털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XRP 레저가 부동산에서 NF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XRP 레저에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실제 토큰화의 미래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일관되게 수백 번, 이제 1000번에 가깝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다음 문명은 토큰화의 세상이다. 모든 가치가 있는 대상들은 토큰화가 됩니다. 분산 원장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의 대장이 XRP 레저입니다. UN과 Parliament UK, 영국 의회입니다. 이 자료를 공유해주고 계시는데요. XRP Ledger, XRP is independent of Ripple. 자, 그러면서 여기 자료를 첨부해주면서 왜 XRP Ledger가 실제 토큰화의 미래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자료를 첨부해주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미국 페드,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전 세계 각 기득권에서 토큰화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 어제이죠.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그 포럼에서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주식 부동산 토큰화해야 한국은행에서 열린 세미나에 CBDC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 BIS 사무총장이 여기 기조연설에서 화폐를 넘어서 국채, 주식,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금융 실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토큰화를 목표로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셨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뼛속에 깊숙이 새기시고 박히셨어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 곁으로 옵니다. 이미 이들이 이 시스템을 설계를 완성해 놓고 이 인프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 온다는 거죠. 제가 100번은 넘겼던 것 같아요. 다시 씁니다. 주식 외우죠? 채권, 그 다음 뭐야? 부동산, 그 다음 환, 그쵸?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은 분산 원장, DLT,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큰화가 됩니다. 이걸 토큰화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 서클의 제레미 알레이어, BIS의 사무총장이 주식, 부동산 토큰화해야 된다. 그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UN과 영국 의회에서 토큰화의 미래라는 것은 분명하다. XRP 레저가 부동산에서 NFT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XRP 레저에서 실행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실제 토큰화의 미래라는 것은 분명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다음 문명의 한 가지 심장을 담당하고 있는 XRP 레저. 여기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또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회계 도입, 기업 대응 방안은 3일 PwC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일 삼정, 그리고 한영, 대한민국의 4대 회계법인이 있죠. 세계에서도 4대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얘네와 각각 대한민국 4대 법인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죠. 여기서 가상자산 회계 도입, 기업 대응 방안은 드디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과 코인들이 회계장부에 도입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전 세계 은행들 중에서 메이저 은행 중에 10개 중에 2개 은행밖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전체 익스포저 비중도 코인베이스 주식, 비트코인, 이더리움, 찔끔밖에 없다. 0.0003, 0.0001. 시장 규모가 1200배 성장한다. 이제 회계 도입 안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3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죠. 대차 대조표, 대변과 차변을 비교한다. 자산, 자본, 부채로 인식이 되죠. 그 다음 손익계산서, 그 다음 이걸 기본으로 한 현금 흐름표, 3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는 거죠. 자산,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이제 돈이 CBDC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되겠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서 창출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을 때 과연 토큰과 코인으로도 이제 돈을 받을 겁니다. 그쵸?
종이가 점점 없어지겠지요. 다음번 돈은 뭐죠?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그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토큰과 코인들, NFT, STO, 일루 대형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겁니다. 답안지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만 인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늦은 밤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대한민국 CBDC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금융기관 대상 발행 실험으로 한국은행이 자체 추진한다. 전통 트레이드파이 은행은 분산 원장 기술이 대두된 이래 이게 바로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심장이죠. BIS 국제결제은행 및 프랑스 스위스 중앙은행들은 토큰화된 증권을 토큰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관용 CBDC를 통해 결제하는 실험을 진행해왔다. 기관용 CBDC와 증권화된 토큰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및 국제증권감독기금은 지급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통해서 이게 바로 금융시장의 인프라입니다. 증권거래 시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CBDC로 자금을 결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은행 시스템 내에서 CBDC 시스템 내에서 토큰화된 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기관 간 증권 결제가 중앙은행 화폐인 기관용 CBDC로 동시에 이루어져 결제 안정성이 제고된다. 토큰화의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100% 오고 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은요. 아멜리엠의 트위터인데요. 우리는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XRP 보유자는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모두 준비되길 바랍니다. 이걸 좀 바꿔 말해볼까요?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맞습니다. 요거를 기존 전통 트레이드파이의 두꺼비 집에 붕괴를 했죠. 기존 집이 부셔버리고요. 누가? 그들만이 부실 수 있습니다. 왜?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부시는 겁니다. 새로운 설계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로 수명을 또 다져나가겠죠.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 왔던 종이를 이용한, 금리를 이용한 금리, 유가, 환율이 거시경제 지표의 3대 지표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금리, 돈값입니다. 이 돈값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그쵸? 경제 성장률은 한 국가의 연봉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알고 계시죠? 요거를 더한 게 돈값입니다. 당연하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돈 될 게 많아. 막 국가가 성장을 해. 미친 듯이. 그럼 이자가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높으니까. 물가가 막 튀어. 지금처럼 이자가 높습니다. 이게 돈값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가계와 기업이 은행들에 와서 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신용 창조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게 바로 통화량의 증가.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던 바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일반적인 대중들이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기준점으로는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은 폭락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요. XRP 1차 또는 가상자산의 시나리오 1 목표가 어디냐? 금리 인하 시점이다. 그 기준점이다. 그 부분은 차트와 월봉과 일봉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같이 기본적인 분석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제 방송을 과거 방송을 꼭 보세요. 오늘 것만 보지 마시고 기존 것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무료로 언젠가 그걸 유료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공짜로 나가기엔 너무나 보석 같은 강의거든. 피와 살이 되고 진짜로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그런 혁명 같은 자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고 기존 자료니까 보기 귀찮겠지. 언젠가 그거 제가 닫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려 있을 때 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좀 더 보시겠죠? 제 마음이 전달되실 거라 봅니다. 정리하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겁니다. 돈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네 번째 혁명으로 표현합니다. 통화 시스템에 대한 혁명,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5G, 6G, 통신망의 혁명, 그리고 전 세계 통신망이 연결되게 됩니다. 모든 사물들, 사람과 사물을 포함해서 칩이 장착되게 됩니다. 모바일에 천문학적으로 칩이 들어가 있죠? 모든 사물을 다 통신망으로 묶어버리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저장시킵니다. 여기에 저장하지 못하는 건 블록체인
망으로 또 묶어버리겠죠.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천문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죠.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로 식량으로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빅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의 밥입니다. 이 데이터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해 나가죠. 그리고 얘는 우리와 함께 공존합니다. 이 데이터에다가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 데이터에 값어치, 돈값을 매겨버리는 게, 돈값을 부여하는 게 블록체인 혁명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탄생 이유는 데이터에 가치를 입히기 위해서, 이걸 웹3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안 혁명이죠. 세 번째, 통제의 세상입니다. 이 다가오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한 몇십 번째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눈이 트이고 귀가 열렸을 겁니다. 전 세계 어디 곳에 뒤져도 이렇게 연결되게 방송을 하는 곳은 그다지 손가락에 꼽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ETF 승인하면 한국 증시 암호화폐 판도 역시 바뀐다. 참 연결돼서 움직이죠? 어떤 이슈들도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제유가 하나도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금리와 환율로 연결되죠. 국제유가 또한 중동,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유럽, 각가지 중국과 함께 움직이죠. 얘는 위험자산의 또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에너지의 기준이죠. 그쵸? 더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전 세계 주인장이었던 금융기관, 금권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법안과 테두리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금을 쏘겠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 쩐주들이 이쪽으로 자금을 쏴댈 겁니다. 시장 캐파가 미친 듯이 팽창하겠지요. 그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다음 세상이죠. 이들이 오기 전에, 진짜 쩐주들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에 깃발을 꽂고 있는 겁니다. 고래 위에 어깨에 올라타서 그들이 자금을 쏘기 위해서 법안과 제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미래를 읽으셔야 됩니다. 법안과 미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쏠 시기를 그들이 정하는 거죠. 리플과 SE 소송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의 손바닥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ETF 전환놀이는 GBTC 2년 만에 할인율 10% 아래로. 자, 이제 계속해서 이게 마이너스 40%가 넘어갔었죠? 40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저기 어디야 그 FTX 사태까지 크게 시장이 휘청거렸을 때 40 몇 프로가 갔었어요. 그래서 이때 공포에 쩔었을 때가 사실 가장 큰 매직 기회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게 눈으로 들어오시죠? 세상이 망한다 그랬었을 때 그때가 개미 무덤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꿈의 나라로 갈 것 같다 그럴 때, 모두가 포모에 미쳤을 때, 그때는 매도 시기입니다. 고점이다. 그거를 잘 착안하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코인 시장 가격 좀 보고 가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5천만 원 언저리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이제 꺾여질까요? 내려갈까요? 자, 꼭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마다 개수를 모아가겠죠. 이미 반스까지 들어갈 땐 지났다. 비트코인 매집해도 되겠죠? 큰 그림에서.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부 섹터만 올라갔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상승폭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박박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알트코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XRP도 그중 하나죠. 831원. 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간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큰 그림에서 100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더리움 또한 280만원 언저리죠. 얘도 물량을 쭉 소화하겠다고. 소화하면서 가겠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그쵸? 늘 선수들은 매집할 때가 언제냐? 빠질 때입니다. 빠질 때. 후구들은 이때마다 흔들거리죠. 인플루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환호하고 떨어지면 쫄면 후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선수와 후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빠질 때 모아갈 수 있는 내공이 있느냐. 올라갈 때 이때 말고 상승 추세 그릴 때 말고 이처럼 지금처럼 상승장 초기 말고 모두가 예수할 때 포모일 때 이때 후구들은 빚을 들고 와서 달려들죠.
그리고 호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코노미스트들 또한 이때 연신 외칩니다. 들어오라고. 이때는 차익 실현할 국기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척 밝습니다. 이 4차 산업의 대항해를 완주하셔서 110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러분들의 가문의 영광, 투자의 전설로 기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왔고요. 이미 우리는 그 기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그 티켓을 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한번 티켓을 놔버리겠습니까? 또 그리고 인터넷 혁명에서 우리는 소외되었죠? 모바일 혁명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에서도 소외가 되었었죠. 그쵸? 지금 티켓은 놓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